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시장을 정리하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대응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금요일 찐시황을 진행하는 김대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께 포모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죠.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 나만 못 쫓아가는 것 아닌가, 내 계좌만 지금의 상승장에서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휘둘릴 필요 없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렸었죠. 시장이 하락할 때에는 전체의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을 합니다. 하락의 폭이 다를 뿐이지 전체의 종목들이 하락하는 반면에 주가 상승할 때, 지수가 상승할 때는 차별화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다만 이 차별화 현상은 순환매로서의 돌아가면서 움직임이 전환되는 형태로의 모습이 나타나죠. 최근 지수 상승 구간에서 주가 차별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지수는 30여 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했지만 450개 종목이 상승을 하고요. 또 하락한 종목도 비싼 450개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 30포인트에 비해서 상승 하락 종목이 동수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좀 더 하락의 종목이 많았었죠. 상승 종목이 한 540개 종목 됐었고요. 하락 종목은 무려 940개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실제적으로 시장의 내용적 측면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니었죠. 일부 몇몇의 종목들이 탄력을 받아가는 가운데에서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또 상승의 폭도 4%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국내 반도체 종목 간의 흐름에 영향을 줬고, 이러한 과정에서 후공정 관련 종목들, 그리고 대형주에서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에서의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PCB 업체도 굉장히 강했죠. 시장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해석해주는 경제 채널도 있고요. 유튜브도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상황에서도 시장의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대부분의 매체들에서 하락한 종목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대부분 그날의 강세 종목, 그날 주도한 종목들, 상승한 종목들, 여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데 지수는 상승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좋다는데 내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고 그럼 반도체를 한번 따라가 볼까? PCB를 한번 따라가 볼까? 이러한 혼란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란 말씀드렸죠. 모든 종목이 돌아가면서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주지는 못하지만 대다수의 흐름에 있어서의 종목들은 순서의 차이입니다. 내 종목이 갈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 매매로의 진행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따라잡게 되면 또 고점에 물리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계좌에 있는 일일하게 모든 종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이 종목은 교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종목은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종목은 좀 더 사셔도 좋습니다. 라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해드린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 많은 종목과 많은 계좌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대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대부분 얘기를 하지만 어제 상승했고 오늘 조정받는 종목의 흐름들이 있죠. 어제는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는 내용에서의 업종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매체에서 부각이 안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이나 2주일 내에서 내가 가진 종목이 한 번, 두 번 언급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은 살아 있습니다. 그 종목은 좀 더 보유하는 측면에서의 접근을 해본다라면 가능성을 두고 판단할 수 있는 업종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 내 또는 2, 3주 내에 한 번도 매체나 어떤 그 채널을 통해서 언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주변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2명, 3명 이상의 크로스 체크를 해서 공통된 의견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해당 증권사, 담당 증권사 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에 문의를 하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시장에서 내가 가진 종목이 안 오른다고 해서 팔 상황에서의 흐름은 아니라는 중요한 내용에서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찐시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제는 이제 시황 중심으로 시장을 읽어드렸죠. 시장 주변에서 영향을 주는 변수들과 흐름들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의 시장이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종목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분석해볼 내용의 주제는 시장은 받쳐주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꼭 종목을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가진 종목이 이 업종 내에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기다려본다는 측면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져볼까라는 측면으로서의 내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종목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테마라고 해서 어떤 꼭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종목 군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테마를 이루어가면서 시장을 선도하는 업종에서의 종목들 있죠. 이 테마 종목 분석을 통해서 진입 여부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했던 종목들,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시장에서 핫한 종목의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월요일 날 매수를 해도 되는지 관련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종목 좀 압축해서 우리가 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 장 상황에서 좀 안정적으로 흐름을 가져가면서 대처할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 여기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그 힘이라고 하죠. 지금 시장이 어느 쪽에 힘이 실려 있는지를 판단할 때 뭐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 내용을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테마별 등락 현황을 판단해서 해석을 합니다. 증권사 HTS마다 명칭은 달리 할 겁니다. 하지만 내용적 측면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시는 자료에서의 내용과 같이 PCB, 뭐 LED, 반도체, 시스템, 3D 랜드 이렇게 어떤 특정 그 테마 형태의 종목군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만들어줬고요. 이 전체 종목이 몇 종목이고 몇 종목 내의 종목 내에서 상승한 종목이 몇 종목이고 하락한 종목이 몇 종목이다. 그래서 전체 요 테마의 상승률은 뭐 90% 또는 50% 이렇게 나타내어주는 창이 있을 겁니다. 모든 HTS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힘이 어디에 실리고 있는지를 판단했을 때에는 이 테마 종목 흐름에 대한 내용 창을 판단하셔서 시장의 무게중심은 오늘 장은 여기에 실리고 있구나. 그렇다면 여기에 실리고 있는 힘이 내일, 모레,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좀 더 이어갈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중심으로 해서 타겟해서 단기 운용 측면에서의 매매 가능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이 부분이 가장 쉬운 접근 방법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보시게 되면 뭐 여러 테마 종목군의 흐름들이 좋았습니다. 이제 상승 비율로 판단해서 소팅을 제가 이제 그 테마 내에서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상승 비율이 높은 종목 순으로 쭉 나열을 했습니다. 오늘 가장 강한 테마는 PCB고요. 그리고 반도체 위주의 종목들이었습니다. 종목 수가 뭐 5개 종목이 이렇게 있는 거는 좀 빼고요. 제외하고요. 왜냐하면 단발성일 가능성이 높고 시장의 시세를 선도한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종목이 좀 숫자가 되고 전체 종목에 대한 흐름이 이어지는 테마로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PCB와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내에서도 후공정 관련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강했다라는 측면으로의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PCB와
이 반도체 후공정 업체에서 종목을 하나하나씩 뽑아서 제일 강했던 종목을 뽑아서 이 종목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상황을 판단해서 이 종목을 지금 들어갈지 아니면 좀 더 기다릴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하면 되겠죠. 가장 강했던 PCB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CB에서는 뭐 이스페스타시스도 있고 코리아 서킷도 있지만 제가 잘 아는 종목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대덕전자 뭐 오늘 굉장히 두드러진 움직임에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부터 지금이라도 사도 되는지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 건지 주마가편해야 되는 건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대덕전자에 대해서는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이제 교육을 따라 합니다. 저희가 자체 플랫폼에서 그러면서 대덕전자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때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서 주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시점에서 어떠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는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유효적절한 판단의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대덕전자를 시기적으로 보면 아마 2주 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께서 대덕전자 전 고점 라인에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고요.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고점 돌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필요하죠. 그리고 흔들림의 과정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메시지는 고점 돌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단할 때 현재 가격에 매도하고요. 왜? 바로의 돌파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후의 돌파 상황에서 재매수 판단입니다. 일단 지금 가격 수준에서 매도하시고 다시 보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이죠. 매도 가격은 현재 가격 수준에서의 대응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분 같은 경우 매도를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후에 어제죠. 어제 고점에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주가 조정받고요. 쭉 조정받고 다시 상승하면서 어제 강한 상승에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문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조정 이후 현재 돌파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 고점과 저점 그리고 다시 고점에 올라오는 이 기간차가 통상적으로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은 일반적 상황에서 1.5개월 짧으면 한 달 통상은 1.5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었을 때 가장 여유 있게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진단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조정 기간이 짧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 이런 형태의 종목들은 조정을 보일 수 있다. 돌파 이후에. 그래서 판단으로는 내일 중, 그러니까 어제 드린 메시지죠. 오늘이죠. 내일 중 매도하시고요. 32,000원 수준. 이때는 이제 아마 가격을 판단해서 현 시점에서 어제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말씀드린 거고요. 32,000원 수준을 손절 1,0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오늘 장 굉장히 강했죠. 주가가 다른 사람의 종목이 올라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종목이 올라가야 되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판단해서 내 종목의 흐름을 그대로 등치시켜서 해석하는 게 주가 분석 방법이거든요. 그걸 차트를 가지고 가면 기술적 분석의 차트 분석 방법이고 그리고 펀더멘탈로의 판단을 하게 되면 펀더멘탈로의 기본적 분석의 해석 방법인 겁니다. 대덕전자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린 겁니다. 대덕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대량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대량 거래, 고점, 대량 거래, 고점. 주가는 항상 동일한 습성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내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고 주가가 단기 쉬어지는 구간에서의 흐름이 진행됐다라는 과거의 주가 흐름 상황을 우리가 이전의 주가 모습을 판단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오늘장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장 거래 제가 이 거래를 판단한 시점에서의 시간이 1시 30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종가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이 거래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래가 생성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량의 거래가 나타났기 때문에
조심하자라는 측면에서의 상황이고요. 단 제가 조금 이따 그 후공정 업체도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된 이 종목의 판단 근거로의 해석법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들으시게 되면 내 종목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데도 굉장히 유효적절할 겁니다. 단, 이 종목이 단기 고점 라인에 들어오긴 했지만 이 종목이 아직 전체적인 추세 흐름이 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근거로서의 그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 거래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의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꺾이는 흐름은 아닙니다. 조정을 일부 받을 수도 있고요. 잠깐의 눌림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꺾임은 이 이후에 확인되는 과정에서 꺾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 거래 시점에서는 꺾임이 아닙니다. 이거 첫 번째. 조정을 받게 된다면 특히 신고가 종목의 경우에 돌파 지점의 가격을 쉽게 깨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기준으로 해서 어제 기준으로 해서 종가상으로 신고가를 돌파하긴 했지만 확실하게 신고가를 돌파한 가격에서의 흐름은 오늘 가격에서 신고 가격을 완전하게 돌파했죠. 물론 어제 장중에 잠깐 올라왔다가 재밀리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가격적으로 보면 신고가 가격을 돌파했다고 볼 수 있지만 확실하게 밀어붙여 올라간 가격에서의 흐름은 오늘 신고가 가격이죠. 그러면 신고가 종목의 경우 돌파 지점 가격에서의 흐름을 쉽게 깨지 않는다. 1번. 돌파 지점에서의 가격이 어디냐? 이 가격과 첫 번째 어제 나타났던 가격 수준에서의 진행 가격이죠. 이 가격을 깨지 않는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들이 신고가 갱신 이후에 돌파 지점의 가격을 다시 깨면서 내려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매수 시점에서의 가격이 돌파 지점의 가격이 하단선이 되겠죠. 하단 가격. 두 번째, 직전 양봉의 중단값. 그러니까 오늘 장 마감했다라고 가정을 해서 월요일 장이라고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월요일 장이 어떻게 출발할지 모르겠지만 월요일 장이라고 가정을 해서 판단을 해서 직전, 오늘 기준이죠. 직전 양봉의 중단값을 깨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직전 양봉의 중단값이라면 오늘 양봉, 종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어요. 급하게 오느라고 확인을 못 해봤지만 아마 대략 이 가격에서 10% 그러니까 12%의 수준에서 제가 이제 캡처를 떠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종가는 아마 10%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1, 2% 차이입니다. 이 양봉을 판단할 때 우리가 봉을 판단할 때는 꼬리는 뺀다고 말씀드렸죠. 봉은 합치거나 더할 수 있습니다.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꼬리는 뺍니다. 몸통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가 돌파하고 갱신하고 저점 깰 때도 꼬리는 뺀 가격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통상 직전 양봉에 그러니까 오늘 된 양봉의 중단값을 깨지 않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럼 첫 번째, 최저점의 가격은 고점을 돌파하는 가격에서의 1번의 이 가격을 깨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최저점. 두 번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직전 양봉에서의 중단값을 깨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2번. 그리고 3번은 직전 양봉의 시가도 통상적으로는 깨지 않는다는 겁니다. 1, 2, 3번 이렇게 딱 정해졌습니다. 가격적으로 보면 2번이 가장 높은 가격이고 3번이 두 번째 가격, 1번이 가장 낮은 가격이지만 통상적으로 1차 매수는 그럼 양봉의 중단값에서 한번 가격을 집어넣어 보고요. 더 빠지면 양봉의 시가까지는 한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약간 여기서 더 삽니다. 이게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고점 돌파하고 거래량이 대량으로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움직였던 종목에 대해서 타점을 잡는 방법에서의 상황입니다. 결론에서 말씀드리면 조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대량의 거래, 윗꼬리가 단 양봉, 월요일 장에서 흔들림에서의 과정에서 장중 등락, 뭐 급격하게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아래꼬리나 마이너스 조정에서의 상황이나 이런 형태에서의 가격이 나타날 수 있고 이 가격이 형성이 될 때 저점을 공략할 수 있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에서 말씀드립니다. PC 업체 아직 더 살아서 더 움직일 수 있는 여지의 상황이 남아 있다. 단
단기적으로 쉬어줘야 된다. 그게 하루일지 이틀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이틀 쉬어준 이후에 한 번 더 쳐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날 수 있다. 가격을 딱 정해놓고 포스트잇에 써놔서 대덕전자는 요 가격에 한번 접근을 해봐야지 라고 딱 모니터 앞에 딱 붙여놓습니다. 다음날 월요일 날 딱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흐름으로 이제 PCB 업종에 대한 업체에 대한 흐름 살아있다. 그리고 월요일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진입 가격을 판단한 기준으로의 내용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이다.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후공정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은 한미 반도체이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후공정 내에서 딱 탑픽으로 한 종목을 뽑는다면 한미 반도체로의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들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문의 있었고요. 여기 대해서 많은 설명의 내용들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난주 이번 주 초 아마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가격을 봤을 때 지난주 후반 또는 이번 주 초 흐름이고요. 한미 반도체가 기존의 지난주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제 고점 찍고 최고점 막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음봉이 나타난 자리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저는 어떻게 판단해서 이 종목에 대한 해석을 드렸냐면요. 일시적 짧은 급락이 있을 것 같다. 이 종목 바로 가는 모습이 아니다. 왜?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갔으면 상승의 흐름이 유지되는 것이지만 여기 꼬리도 많고요. 계속 장중에 이렇게 흐름들이 나타나죠. 이런 종목도 한번 속임수의 하락이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아래 꼬리 많고 장중에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타났을 때는 진입을 많이 합니다. 많이 따라 붙습니다. 털고 가야죠. 털고 갈 때 어떤 털고 가는 방향에서 진행이 나타나요. 한 10%의 편차를 놓고요. 확 밀어버립니다. 짧은 구간에서. 아 뜨거 하면서 매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말씀드린 29,000원까지 일시적 짧은 급락이 나타날 수 있고 짧은 급락 이후에 리바운딩이 V자로 나타날 것이다.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한번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려요. 여기는 포트폴리오 뭐 20% 수준만 사고 팔고 뭐 하는 전략 매매 전략에 대한 대응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짧은 급락이 나왔죠. 여기 짧은 급락이 나 또 문의를 하셔가지고 진입 가능한 구간에 딱 들어왔다. 29,000원.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29,000원 가격이 왔고요.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겁낼 필요 없고요. 단 27,500원의 가격을 가게 되면 손절해야 된다. 추세가 바뀐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반도체 업종은 결국 이번 반등의 주력으로 현재 조정의 모습이나 손절가를 판단해서 진입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아주 다행스럽게도 운이 좋아서 뒷걸음치는 상황에서 V자 반등을 딱 줬죠. 그리고 나서 딱 메시지를 드린 게 37,700원 고점 돌파 시 고점 돌파로 확인이 가능하다. 37,700원은 어떠한 기준에서의 가격이냐. 최근에서의 움직임에 있어서 이 시가, 종가 가격대가 계속 중첩되는 가격이죠. 꼬리 부분과 시가, 종가가 중첩되는 가격입니다. 우리가 고점 돌파를 가격이 완전히 돌파하고 확인하고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예비로 이 종목이 고점을 돌파할 것 같다, 아닐 것 같다는 가장 매매가 치열하게 공방이 일어났던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종가상으로 그러면 미리 확인 가능한 겁니다. 다만 몇 프로라도 먼저 확인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37,000원 주요 간 가격이 돌파되게 되면 이 중첩된 가격들, 꼬리 부분과 시가 종가가 중첩되어 있는 이 많은 부분에서의 가격이 37,000원이죠. 돌파 시 고점 돌파로 확인된다. 이때가 33,300원이었죠. 뭐 33,300원.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게 장중 내용이었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돌파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흐름이 진행이 되었는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여기 거의 돌파했죠. 그 다음 날인 것 같습니다. 돌파했습니다. 37,000원. 요 가격에서 중첩된 가격을 돌파했죠. 딱 요 날.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된 겁니다. 31,500원이 일상적인 고점 돌파의 두 번째 슈팅. 그러니까 31,500원이 아마 제 판단으로는 여기인 것 같습니다. 31,500원 고점 돌파 이후에 이 종목은 두 번의 슈팅이 나올 것이다. 이 슈팅이 매도 구간이다. 두 번째
그 슈팅이. 신고가 종목의 가격 기준을 잡을 때는 우리가 보통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가격의 지점을 잡을 때는 뭐 앞선 고점, 전 저점, 또 거래가 집중되었던 구간에서의 가격대 많이 그 근거를 통해서 잡을 수 있죠. 하지만 신고가 가격은 종목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는 기준은 신고가를 돌파하고요. 주가의 탄력이 좋을 때 두 번째 슈팅에서 매도합니다. 첫 번째 슈팅이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슈팅이 나올 때 사람들은 모두가 관심 가지면서 그때 대량의 거래가 발생하고 주가가 위아래로 굉장히 흐름이 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슈팅에서 매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두 번째 슈팅에서 매도한다. 뭐 요 내용이고요. 뭐 요 내용도 한번 시간 되실 때 뭐 이런 내용으로 한번 이 대응이니까요. 대응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오늘 딱 장중에서의 내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덕전자는 다른 흐름입니다. 대덕전자는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월요일장에도 화요일장에도 한번 저점에 상황을 통해서 매수를 해볼 만한 흐름의 종목이고요. 한미반도체 오늘 시장에서 핫한 테마의 업종 내에서 PCB가 있었고 반도체 관련 여러 섹터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다 중첩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섹터 분석에서 오늘 그 테마 종목군 내에서 강했던 뭐 반도체 장비,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재료 이러한 내용의 반도체 관련된 내용에서의 종목들은 동일 종목들이 계속 중첩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강한 한반도체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이고요. 통상적으로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 이제 기준점을 돌파하는 37,700원을 첫 번째 이날 돌파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신고가 가겠구나 라고 첫 번째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서 종목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통상적으로 요날 신고가로 가격을 돌파했습니다. 또 언제 팔아야 될지가 중요하겠죠. 신고가 돌파했을 때는 언제 사야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신고가 돌파했을 때는 일부 살 수는 있겠지만 탄력을 봐서 매도하고 다시 판단하는 겁니다. 계속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통상의 흐름에서 왜 탄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가 돌파를 했고 첫 번째 강한 상승 상한가 쳤죠. 어제 두 번째 오늘 장에서 두 번째 슈팅이 나옵니다. 슈팅이 나오면 매도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판단하 또 갈 수 있겠죠. 하지만 또 갈 때의 흐름에서 상당 기간의 조정이 거쳐요. 앞에 PCB와는 좀 다릅니다. 기간화 그리고 가격화 현상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또 주의한 포인트는 PCB 업체 대덕전자는 대량의 거래였죠. 오늘. 그런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거래량 기준으로 제가 거래량 데이터를 같이 캡처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캡처를 못하고 자료를 올리는 바람에 제가 그 텍스트로 올려드린 겁니다.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 2천만 주였습니다. 그리고 2시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제가 장중에 오전에 자료 만드는 상황이었고 아마 오후에 2시에 이제 띄워 넣은 겁니다. 요 그 내용은 오늘 1,900만 주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확인을 안 해봤지만 뭐 대략 한 2,300만 주 됐겠죠. 4,500만 주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제 2천만 주, 오늘 2,000만, 뭐 몇백만 주. 그러면 비슷한 거래량이죠. 어제 오늘 대량의 거래가 이틀입니다. 대덕전자는 하루. 이게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왜 다른지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왜 다른지. 왜 매도하는 종목이 있고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이 부분 한번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인데요. 에코프로가 그 최근에서 가장 강하고요. 모든 주가 패턴의 흐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프로의 이전 주가 상황을 지금의 강한 종목을 대입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교집합이 딱 나옵니다. 그럼 그거의 흐름을 우리가 판단해서 그 종목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내용들을 다 희석해서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탁탁탁 찍어서 요 주요한 포인트를 여러분이 가져가시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덕전자 한미반도체 말씀드려서 PCB와 후공정을 말씀드렸죠. 대덕전자는 노려볼 만한 시점에서 흐름이 좀 더 나타날 수 있겠지만 한미반도체는 이제 정리하고 한 발 뒤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죠. 왜인지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그중에 첫 번째가 거래량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대덕전자는 장대 거래가 하나 세워졌고 오늘 하루 딱 하루에 있어서 한미반도체는 이틀 연속해서 거래가 만들어지는 형태에서의 대량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죠. 그럼 에코프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가 흐름에서의 과거에 셌던 종목의 흐름을 중간중간 대목 마디마디를 통해서 판단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이 종목이 신고가 갱신하는 형태이죠. 보게 되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최근에서 횡보하다가 신고가 딱 돌파했습니다. 강한 슈팅 나왔습니다. 두 번째 슈팅 나왔습니다. 우리가 종가를 가지고 판단해서 확인되기 때문에 뭐 십자형의 굉장히 흔드는 시장 상황에서의 가격 진행이었지만 장중에는 굉장히 강했을 수 있습니다. 아래 꼬리 길게 달고 양봉으로 이렇게 나타난 모습이었을 수 있습니다. 장중에 왔다 갔다 하고 종가상으로 결국은 시가 종가가 비슷한 가격으로 끝나긴 했지만 두 번째 슈팅이죠. 두 번째 슈팅이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량 보겠습니다. 동일 지점에서 거래량 보면 거래량이 대량의 거래이면서 비슷한 추세에서의 거래량이 쏟아집니다. 이거는 매수를 했다라기보다는 매집을 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이전에 매집을 해서 이 흐름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실제 정확하게 계좌를 열어보지 않는 이상 매도인지 매수인지 매집인지 매도인지를 모를 수 있지만 형태, 거래 형태를 보면 어느 정도는 유추 해석 가능합니다. 거래가 계속 유지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죠. 고점이라는 거죠. 고점이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건 이후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한 발 떨어져서 매도 이후에 바라본다는 거죠.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흐름은 이 내용으로 이제 해석하시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덕전자는 한 번의 거래죠.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다가 빵 거래가 섰습니다.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좀 전에 대덕전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신고가를 딱 뚫었죠. 신고가 뚫으면서 강한 상승이 나타났죠. 한미반도체는 신고가 뚫는 과정에서 강한 상승이 아니고 일반적인 돌파 흐름에서의 양봉이었습니다. 그리고 슈팅이 두 번 나왔죠. 다릅니다. 거래량도 다르죠. 제가 그러면서 공략 지점에서의 상황이 양봉의 중단선 가격이 1번, 양봉의 시가선이 2번, 3번은 앞 고점의 돌파 지점에서의 가격이 3번. 근데 3번까지 판단해서 저점으로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1, 2번 내에서 끝내야 합니다. 통상은 1번만을 보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양봉의 중단값. 2번, 3번까지 나누어서 들어가게 되면 이 편차가 너무 큽니다. 이렇게 매매하기는 실전 매매에서 이렇게 하면 편차가 너무 커서 매매가 쉽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가격 구간에서의 저점을 찍고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가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번, 양봉의 중단선 가격을 타점으로 해서 접근한다. 살아있기 때문에. 첫 번째 대량 거래는.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에 더 리바운딩이 있다는 겁니다. 산 가격보다는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딱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양봉의 중단값을 딱 찍고 딱 올라가죠. 여기 보시면 여기 딱 찍고 올라가죠. 요 형태의 흐름이 나타난 겁니다. 첫 번째 장대 양봉에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대량의 거래를 발생했을 때는 이후에 바로 죽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날 흔들어주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양봉이 중단 가격이 되고 딱 사면 단기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징적 종목으로의 오늘 장에서 강했던 PCB와 그 반도체 후공정 내에서의 종목으로 대표 종목을 한번 판단해서 오늘 테마 종목군 내에서 월요일 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내용에서 지점과 흐름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나는 어렵다. 어려워. 그럼 다른 종목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것도 제가 여러분께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어렵다. 그냥
안전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복잡다변한 내용에서의 판단보다는 대략 이 가격에서는 매수하고 이 가격에 손절하고 어느 정도의 그 흐름이 진정된 상황에서 접근하는 형태, 뭐 이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종목들이 좋겠다. 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의 손절가, 목표가만 정확하게 알면은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장비 업종.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기계장비 업종. 이 장에서 실적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패턴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최근에 좀 올라왔지만 또는 고평가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더 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업종이죠. 기계장비 내에서 현대건설기계를 저는 가장 주요하게 판단해서 이 종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뭐 많은 종목들이 있죠. 조선 업종도 여기에 포함되고 많이 포함되고 있지만 저는 딱 그중에 탑픽으로 현대건설기계를 보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현대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이전에 아마 지난주 상황에서 문의를 하셨던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이렇게 했죠. 88,000원 부근에서 매도하고요. 82,000원 부근에서 매수입니다. 50% 한해서. 왜? 단기 고점 라인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진행은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한 번에 상승이 하락 이후에 상승이 있고요. 휩쏩니다. 한 번 더 제낄 겁니다. 이게 빠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가 진정한 배팅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흐름을 만들어갈 때 장주에 세게 9만 원까지 간 적 있죠. 9만 1,000원까지 간 적 있습니다. 이게 며칠 전이죠. 흐름에서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안 죽었습니다. 이 종목은 갈 자리 남아 있습니다. 요 흐름 남아 있습니다. 83,000원 수준이 예상 수준이고요. 저점이라고 판단되는 요 자리 83,000원이고요. 흔들림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의 판단 시 2일에서 4일 정도 흔들림의 과정 진행되고 해당 시점 분할 접근 가능하다. 요게 딱 제가 부기로 달았습니다. 82,000원 가격 수준을 깨고 내려갈 때는 준비. 매수가 준비가 아니고요. 전략적으로 추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준비. 그리고 81,000원 수준을 종가상으로 밀고 내려가면 매도로 판단, 최종 가격은 깼을 때 따라가면서 매도하면 8만 원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아마 이번 주 중반 정도에 드렸던 전략적인 내용입니다. 전략적인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오늘 드렸던 내용 같습니다. 오늘 드렸던 내용이고요. 오늘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이때 가격이 81,900원입니다. 주의 단계 딱 말씀을 드립니다. 82,000원 왔죠? 주의해야 됩니다. 왜 주의해야 되느냐? 이유를 설명드려야 되겠죠. 왜 82,000원이라는 가격이 왜 나왔고 왜 그 가격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설명드려야 되겠죠. 왜? 최근 가격 내에서 주요하게 움직였던 가격의 집중 매매 구간이 하향 돌파되거나 상향 돌파됐을 때는 전환되는 흐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최근 내에서 가장 주요하게 가격이 움직였던 지점에서의 그 가격을 보게 되면 최근 내 종가, 시가, 뭐 종가, 뭐 등등등 가격을 봤을 때 최근 내에서 82,000원이 아주 치열하게 공방이 되었던 가격에서 구간입니다. 그래서 82,000원을 깨게 되면 주의. 지켜보자. 주의 깊게 지켜보자. 왜? 전환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딱 추가로 말씀드린 게 현재 82,000원 수준의 가격 진입으로 주의 단계 이후에 8만 수준의 이탈 가격 도달 시 바뀐 겁니다. 시각이. 왜? 시장 상황. 시장은 좋은데 기계장비 업종에 대한 하락이 오늘 좀 강화됐죠. 그래서 시장과 연동해서 복합적으로 해석을 해보니 82,000원 깨고 81,000원에 갔을 때 매도보다는 조금 기다려봐도 된다 라고 메시지의 내용을 변화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손절보다는 가격차를 수정하여서 시장 탄력도 확인 이후에 판단하도록 하죠. 왜? 시장 흐름이 개선되고 있고 지수가 좋아지고 있죠. 기계장비 업종의 과도한 하락. 다행스럽게 정말 다행스럽게 오늘 종가는 83,000원 정도로 끝났습니다. 아래꼬리를 길게 달았죠. 아래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길게.
다시 제자리 올라왔죠.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현대건설기계에 대한 배팅 포인트와 지점에 대한 해석은 이미 이전 7만 원 수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때부터 계속 노리고 접근했던 종목이지만, 이때부터 접근했던 그 종목이지만 나는 이때 못 샀다. 그러면 뭐 못 샀다라고 해서 이 종목 아예 안 사는 건 아니라는 말씀드렸죠. 왜? 앞으로의 좋아질 흐름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와서 고점 논란이 있지만 더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이 모습에서 여기서 공략하자는 말씀드렸죠. 그러면 앞선 내용 여기서 돌면, 월요일장 돌면 움직이는 거죠. 앞선 내용으로 이렇게 가를 수 있는 거죠. 안심권. 이 내용으로 해석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그리고 오늘 주요 섹터에서 흐름에서 상승 종목은 아니었지만 관심권입니다. 삼성엔지니어죠. 제가 삼성엔지니어는 저는 주식 투자 안 합니다. 안 한 지 좀 됐고요.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주식을 투자하고 어떤 특정 종목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종목이 너무 이뻐 보이는 겁니다.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식 안 합니다. 방송을 하거나 어떤 그 가이드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때는 주식을 안 합니다. 뭐 나중에 할 수 있는데, 주식 투자 뭐 주식시장이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몇 년 뒤 이거 안 할 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최애하는 종목이고요. 흐름에 있어서, 그리고 기업 실적에 대해서 가치적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주가 빠질 때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기준점 딱 잡고 돌파 이후에 이렇게 올라갈 때 탄력을 보자. 세면 진짜로 간다, 이거는. 이 부분에서 딱 이 27,500원인가를 아마 28,500원인가요? 요 기준을 딱 잡았죠. 돌파, 어제 급락급등 완만턴 말씀드렸죠. 급락급등 완만턴 이 과정에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돌파 후에 제낄 때 잘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현대건설기계도 똑같죠. 상단에서 나타나냐 하단에서 나타나냐, 요 차이가 다를 뿐입니다. 모든 종목의 주가는 이런 패턴의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바닥과정에서 흐름을 딱 지켜왔고요. 제가 안타까운 부분에서 이 종목을 가져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돌파 안착 과정, 여기서 딱 돌파 안착 과정. 내일 한 차례 추가 장소는 흔들림이 있어도 종가 기준 3만 수준 이상이라면 이후 안정된 상승의 과정이 진행된다. 확인되었으므로 일부씩 추가 지급 가능하고 주가는 쉽게 밀리지 않을 진행이다. 왜? 안착해버렸습니다. 주가가. 상승 흐름의 패턴에 딱 안착을 해요. 안 빠집니다. 이때는 잘. 빠져서 장중에 빠져서 올라갑니다. 안착 가격이 3만 원입니다. 안착을 딱 해버렸습니다. 다음날 세게 쳤죠. 세게 쳤습니다. 세게 쳤는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에서 요지는 뭐냐면 셌습니다. 그 다음날 조정을 받았습니다. 잘 한번 제가 이때 메시지를 드렸던 내용인데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세요. 일반 투자자들의 매매를 판단해 보면 항상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3엔의 경우 전일 상승할 때 누구나 관심을 갖습니다. 누구나가 관심을 갖고 주가가 상승하니까 그쪽에 살까? 못 샀네? 지금이라 사야 되나?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하락할 때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투자는 방향을 만들고 제낄 때 접근입니다. 방향을 잡고 만들었어요. 제껴요. 이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빵 떴을 때 못 살 수 있습니다. 제낄 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을 잡았던 가격 제한선을 이탈할 때는 손절입니다. 기준을 딱 정해서 이 종목이 기준이 되었던 가격을 하향 이탈하면 손절입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안타까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다행스럽게 양봉으로 쭉 올라왔어요. 오늘도 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좀 뭐 한 2%이지만 흐름이 좀 바뀌고 있죠.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이 흐름에서의 내용인 겁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더니 나는 막 움직이고 있는 종목도 어렵고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면서, 안전하다는 건 안 움직일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도 등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전하면서도 꾸준하게 지수가 올라가면 지수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등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종목을 찾아보고 싶다. 그나마 엄선하고 확률적으로 높은 종목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저는 자동차 부품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이 한 2주 전인가요? 한 열흘 전쯤에 이 과정에서 한번 이렇게 막 그 시장 내에서 주도적으로 막 시장에서 움직일 때가 있었습니다. 다 관심과 부품주. 이때 딱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이 정확하게 이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저는 주식을 하면서 허언을 한다거나 속인다는가 이거는 절대로 제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지만 그거를 덮기 위해서 제가 배운 거 금융회사 21년, 22년 다니면서 증권회사에 있으면서 배운 게 딱 하나입니다. 금융은 신뢰입니다. 증권회사들이 광고를 할 때 우리 회사 수익률 좋습니다. 우리 회사 투자하시면 돈 법니다. 이런 광고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은행이든 증권사든 절대 없습니다. 대부분 광고가 우리가 이제 캐치플레이 슬로건을 봐도 알지 않습니까? 뭐 트루 프렌드, 라이크 패밀리, 고객 신뢰 우선, 큰데 믿을 신, 신뢰, 사람. 금융은 사람이거든요. 수익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들의 모든 슬로건과 광고의 모토는 신뢰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저는 20년 넘게 배우고 체득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시간 늦으면 안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완전 몸배였습니다. 허언하지 않습니다. 한 말 또 뒤집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숫자를 다룰 때는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자동차 부품주들 무조건 사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때 말씀드릴 때 아직 아닙니다. 아직 갈 때 아니에요. 지금 가면 얼마 못 가서 꼬꾸라집니다.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사야 됩니다. 왜 다 사고 싶죠? 시황에서 뉴스에서 부품주들 좋은 내용들 많이 나오고 막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뭐 가격도 대략적으로 이 가격을 제 점쟁이가 아니고요. 대략 이 가격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죠. 제 점쟁이가 아닙니다. 점쟁이가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비싼 가격대의 흐름을 맞추느냐. 주요하게 움직였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에서 흐름들 있지 않습니까? 매매 공방이 치열하게 일어났던 구간. 저항이고 지지입니다. 또는 앞선 거래 상황에서의 고점 저점. 딱 그림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정확한 중장기 트렌드를 볼 때는 펀드멘탈을 봅니다. 이 기업의 가치와 내재된 평가를 봅니다. 중장기적입니다. 중장기적인데 중간에 많이 흔들죠. 휩소도 나오고 속임수도 나오고 뭐 등등등 많이 봅니다. 짧은 구간에서 흐름을 볼 때는 주가 상황에서의 움직임을 판단해 봅니다. 다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가격을 딱 흐름을 잡습니다. 이따 궁금해서 물어. 왜 안 갑니까? 종목 주변에서는 항상 간다고 그러는데. 이 과정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어제 기준 내용입니다. 어제 기준 내용.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투자하셔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제 만도를 기준이고요. 이건 현대위하고 이건 만도입니다. 어제 기준이 이 가격이고 52,000원 깼죠. 52,000원 깼으니까 추세 깬 거 아니냐? 제가 신이 아니고요. 52,000원 서점이라는데 뭐 1, 2%, 3%까지는 허용 범위 외입니다. 하지만 1, 2%는 오차 범위 아니죠. 1, 2%, 3%는 제가 판단을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봐야 됩니다. 가격선을 만들었을 때 1%나 2%는 오차 범위 내에서 움직인 가격입니다. 3%는 생각을 달리해서 판단해야 되는 기준의 가격이고요. 이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관심 종목에서의 진행 상황에서의 흐름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해서 아마 이건 종가인 것 같습니다. 보면 어제였고 오늘 뭐 올라가다 좀 아래 꼬리를 달았지만 지점에서 손절 판단 기준에서의 가격은 이 가격입니다. 제가 가격을 정확히
마킹을 안 했는데 그 글을 안 썼는데 요 부분이 손절 가격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구간에서 요 흐름이 나올 때 요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면 되겠죠. 고점 돌파 이전 단계에서 요 흐름에서 진입을 하시면 추가로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에서의 업종의 종목이다. 자동차 부품 다음 주 상황 하에서 만도, 현대유와 관심 가져도 된다. 요 흐름에서 손절은 여기에서. 두 번째는 증권업종입니다. 증권업종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저평가. 왜 저평가이냐? 이슈가 많았죠. 지난해 9월에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습니다. 회사채 시장에서의 악재로 인해서 증권사들이 보통 PF 대출 관련해서 그 PF 관련해서 페이퍼워크를 합니다. 그래서 한 3에서 5% 수수료를 증권사 가져갑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용산 같은 프로젝트는 증권사들이 그 수수료로 가져가는 금액이 300억 이렇습니다. 300억, 500억 이렇습니다. 1조 원짜리 하나 건물 짓고 타운 개발하게 되면 그게 뭐냐면 금융기관과 그 시행사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자금을 보증해 주고 이런 과정에서 기존의 PF 시장에서 이제 그 레고랜드 사태로 회사 시장이 완전 얼어버리면서 보증을 했던 부분에 충당금을 쌓아야 됐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최근에 새마을금고 이슈 있었지만 그냥 찻잔 속의 태풍이었죠. 지나가는 이슈였습니다. 크게 문제될 거 없었습니다. 뭐 CFD 계좌 문제도 있었지만 그것도 그 매출이나 이런 데미지가 있는 게 아니고 신뢰성의 문제가 일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악재 해소됐습니다. 증권업종은 시황산업입니다. 반도체나 뭐 조선이나 전기전자는 수출이 잘 되고 그리고 생산물에 대해서 판매가 잘 돼야 회사 매출이 높아지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이익이 향상화되죠. 경기 동향이 중요합니다. 증권업은 안 그렇습니다. 증권업은 경기가 아주 안 좋아도 주시장만 올라가면 주가가 그에 상응하는 가치로의 그 가격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왜? 수수료를 받는 회사지 않습니까? 경기 동향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경기가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갈 상황은 별로 없죠. 역금융장세라고 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증권업종은 정확하게 시황산업입니다. 지수하고 비례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앞에 저평가, 악재, 시장에 있는 내용들 다 차지하고요. 지수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그 지수 상황과 주가 상황. 증권업종에서는 한국금융지주를 봅니다. 많은 좋은 종목들 많이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좀 탄탄하고 안전하고 회사 슬로건도 트루 패밀리 아주 그 트루 패밀리 트루 패밀리일 겁니다. 트루 패밀리에서 친구 같은 회사 뭐 이런 그 한국금융지주인데요. 가격만 딱 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2600포인트에서 과거의 한국금융지주 가격이 얼마였는지를 판단해 보면 되겠죠. 지금 2600포인트 수준이니까 2630 정도 되지만 2020년 12월에 2600포인트 최초로 돌파했습니다. 시장에서 3000포인트 간 적이 없었으니까 이전 단계에서 이때 가격이 8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지수 2600포인트 최초 돌파 시점에서 8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내에서 2600포인트 아래로 하향했을 때가 22년 5월이었죠. 금리 막 인상하면서 전체 시장이 막 빠질 과정에서 3316포인트에서 3000포인트로 30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로 내려왔을 때 가격이 8만원이었습니다. 지금 2600포인트입니다. 가격 52,000원입니다. 시황산업에 말씀드렸죠. 경기 동향 크게 영향 안 받는다고 그랬죠. 최근 내에서의 주변 악재에 대한 영향 하에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저평가는 해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항상 이 누구나가 다 먹을 수 있는 공간에서의 그 갭이 생겼을 때는 그 갭을 항상 메꿉니다. 다시. 그러면 시간을 두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서 물론 주가 올라간다는 전제로에 판단했을 때 지수가 올라간다는 전제로에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8월에는 장 좋아진다. 9월에도 좋아진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2800을 갈지 3000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좋아진다는 거죠. 지금보다 주가 좋아진다면 2,700이 될 수도 있고 2,800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2,600포인트 가격 기준으로 대상 시점으로 판단을 해보게 되면 8만 원이 적정 주가인데 5만 원이 저는 싸다라는 거죠. 그럼 언제 사야 되느냐? 주가가 전환을 만들었을 때 제가 어제 급락, 급등, 완만, 턴이죠. 이게 쌍바닥으로 그림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요. 역회된 숄더형으로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패턴들은 여러 가지 바닥 찍는 패턴에서 급락, 급등, 완만, 턴의 흐름들에 있어서 모양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좀 다르다는 말씀 드렸죠. 그러면 이게 최한 매물 구간에서의 저항입니다. 저항 구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저항 구간에 딱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가격에서 저항 구간을 살짝 돌파했다 제껴야 되겠죠. 지지는 이 저항 구간에서 가격이 지지하겠죠. 요 지지된 뒤에 턴할 때 이때 사는 게 정석인데요. 나는 기다리기 힘들다. 그러면 요 구간에서 나누어서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51,000원 이하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이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이 가격을 깬다는 얘기죠. 하향화한다는 얘기죠. 그럼 또 내려가서 또 이렇게 길 수도 있다는, 시장이 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유는 지수가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쭉쭉쭉.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고요. 증권업종은 시황산업이라는 거 하나 딱 기억해 두시고요. 시황산업은 지수에 연동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고요. 최근에 악재에 대한 영향 하에서 주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측면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가격 수준에서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와서 흐름의 전환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측면으로 오른쪽 어깨에서 매매 타이밍으로의 역회된 숄더, 왼쪽 머리, 오른쪽 뒤집어 놓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샴푸 이름이 아니고요. 역회된 숄더형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잘 갔느냐? 다 수익은 아니죠. 안 간 종목이 있습니다. DLNC. 제가 아마 플랜트 업종을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에너지랑 DLNC, 그 다음에 대우건설 아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플랜트 업종에 대한 앞으로의 정부 총선 대선, 미국의 대선, 우리나라 총선, 그 다음에 경기 부양을 통한 개발 사업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드리는데 플랜트 업종들이 DLNC 유망하다. 그래서 나눠 사자. 그래서 아마 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주가 잘 올라갔습니다. 무겁지만 최근에 주가 쭉 빠졌습니다. GS발 악재죠. 그 아파트 부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지어준다고 하죠. 그러면서 특정하게 이 DLNC와 관계도는 없겠지만 비슷비슷하게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DLNC는 이제 토목 쪽에 강하지만 분위기에서 그냥 주가 쭉 밀려버렸습니다. 근데 여기 잘 봐야 될 게 밀렸으니까 다시 올라갈 거야 이 판단이 아니고요. 하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적이겠지만 옆으로 길 수가 있죠. 그러면 기회비용의 손실 아니겠습니까? 다른 대체 투자를 통해 수익 날 수 있는데 시간의 가치에 대한 손실로의 판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삼성엔지니어스도 바닥을 찍을 때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A와 B의 전략적인 위치 자리에서의 상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아마 27,500원이 기준점이고 이 기준점에 의해서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가격 흐름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똑같습니다. 그 지점이 맞습니다. 주가 급락 이후에 반등 주겠죠. 이 반등 주는 자리가 32,000원에서 33,000원 사이입니다. 이 구간까지 반등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낄 겁니다. 제끼고 나서 움직일 때 탄력도를 봐서 이렇게 갈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34,000원 수준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셀 거냐, 여기 정체될 거냐, 시간이 걸릴 거냐. 그래서 가지고 계시다라고 한다라면 1차적으로는 32,000원에서 33,000원에서 한번 판단을 해야 되는 자리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35,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자리. 탄력도를. 이렇게 판단해서 주식에 대해서 안 가는 종목, 악재 맞을 수 있습니다. 돌발 악재이죠. 전혀 예상치 못한
있습니다. 비대칭 뭐라고 하는데 이런 악재가 났을 때는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대응으로의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시장은 이제 누구나가 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흐름 좋아지고 있다. 경기 동향 상황에서의 흐름도 좋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KDI에서 나온 지표들을 보게 되면 하반기 경제 성장 상승세가 나타난다. 미국도 GDP가 2분기에 2% 이상 상승을 보이면서 앞으로 하반기에 경기 좋아진다고 합니다. 물가 수준 안정됐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상승될지 모르겠지만 흐름이 전반의 흐름에 있어서 8, 9 다 이제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 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7월까지 해서는 아주 큰, 오늘 하이닉스가 움직이긴 했지만 아주 큰 대형주보다는 중형 섹터에 있는 테마 형성의 종목들이 좀 움직일 거고요. 제가 다음 주가 7월 22일이죠. 그 다음 주가 7월 말 구간이죠. 요때, 그러니까 다음 주에 대형주 중심의 8월장에서 흐름을 이끌어가는 대형주 중심의 흐름을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 주 구간까지는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만들어가는 이 종목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고요. 당분간의 시간에 있어서는 목요일과 금요일 시황과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내용으로 찾아갔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모 상대적 박탈감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분명하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셔도 된다라는 측면, 오늘 장 상승 하락종, 하락종이 더 많은 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셨을 수 있겠는데요. 좋아집니다. 시계 차이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말 시간은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가져가시면서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